2024년 현재 병원 10곳 중에 6, 7곳은 망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왜 수많은 병원들이 망해서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병원 전문 마케터의 입장에서 망하는 병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딱 3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현승우 파트장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500여 곳이 넘는 병원의 마케팅 대행 그리고 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망하는 병원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개원 전인 원장님이실 수도 있고, 또는 강남이나 압구정에 위치한 대형 병원의 원장님 또는 실장님, 다양한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병원 관계자분들이시라면 무조건 이번 영상 도움이 되실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 매출이나 마케팅 등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망하고 있는 거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마케팅을 안 해서요. 실력만 좋으면 환자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전문직 분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병원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보통 이런 거죠. 저는 실력만 있으면 환자는 당연히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특히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하시거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으신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임상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충분하고 기존에 일했던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만족하고 가셨으니까 그 기억만 가지고 본인이 개원하면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핑크빛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학병원 출신이고 실력 있는 의사라도 이를 제대로 널리 알리지 못한다면 파리만 날리기 십상인 게 바로 2024년 병원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야죠.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가 여기에 있다고 널리 알려야죠. 2024년 현 시점에서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자청 대표님이 20분 정도 길게 풀어주신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마케팅이 신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다 해봤는데요, 환자 아무도 안 오던데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리긴 알린 거죠. 알리기 위해서 돈도 꽤나 썼습니다. 근데 환자가 안 오는 케이스입니다. 실력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억울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마케팅 업체에 실컷 돈 써서 맡겼는데 환자가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마케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도 그걸 보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케팅을 하기만 하면 환자가 올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앞서 살펴본 실력이 있으면 환자가 올 거다 라는 생각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을 한다는 게 곧 환자가 찾아온다는 뜻이 아닌 이유는 제가 잘못된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냥 강남에 있는 치과를 임의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블로그를 가져와 봤는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고 적은 통증만으로 빠르게 시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여기 글이 나와요. 치아나 잇몸에 관련된 불편함이나 통증들은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강남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았어요. 불편함이 점점 악화되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너무 뻔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점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치과 글을 한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65일 언제나 편하게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병원 내부 전경이 나오고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 교정, 교합, 턱 관절, 심미 치료 같은 이런 걸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보시면 치과에서 쓰는 건데 연세가 많거나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수면 임플란트 치료하세요 돼 있는데 보라색깔 배경 보면 오히려 공포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피부과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남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더라고요. 염증 주사, 골드 PTT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치료가 있다, 모공 개선 레이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잘못된 예시라고 얘기를 했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잘못된 예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병원만의 차별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다른 치과랑 비교해서 우리 치과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이 치과에 문의해봐야겠다, 내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닐 겁니다. 저희가 이걸 보통 복사 붙여넣기식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병원의 이름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떤 치과를 넣어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병원만의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병원 마케팅 대행사가 있지만 대부분 병원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랑 피부과만 해도 고객군이 엄연히 다릅니다. 치과는 임플란트 교정 같이 한 번 하면 몇백, 몇천에 이르는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고 계속 내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곳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상담을 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면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환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우리 병원만의 차별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촘촘하게 기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병원 아카데미를 수강한 원장님 유튜브인데 1년 조금 넘게 유튜브를 진행을 했고,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제가 내원 시트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57%에 달하는 환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전국에서 내원해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원장님을 완전 믿고 찾아오셔서 상담 이후에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평균 치료금의 객단가 역시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다루는 컨텐츠들이 보통 틀니, 임플란트, 프라치 같은 좀 객단가 높은 시술들을 위주로 유튜브에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조금 호흡이 길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과는 처음 방문하는 환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방문한 환자가 결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반면에 보톡스, 필러, 리프팅 같이 몇만 원짜리 시술을 좀 주력으로 하는 피부과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피부과의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 병원과 가격 경쟁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치과처럼 유튜브로 긴 호흡을 통해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릴스나 영상 광고 등으로 짧게 임팩트를 주고 이벤트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곳에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곳은 한번 내원한 고객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업셀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치과, 피부과, 그러니까 진료 과목이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병원 원장님들과 만나왔는데 마케팅을 단순히 업체를 써서 우리 병원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단순히 블로그 글 노출시켜주고 지금 이 키워드 검색하면 뭐 몇 위에 노출되고 있죠? 그럼 우리 할 일 끝.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건 마케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안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만의 셀링 포인트, 환자, 경쟁사부터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저희 이상한 마케팅에서는 3Q라고 부르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이렇게 첨부를 해둘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Q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 병원 아카데미 수강하신 치과 원장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객을 분석하는 파트인데 주요 고객군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주 고객층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50대 이상 임플란트, 이게 원장님이 적어주신 내용인데 해당 지역의 구매력이 높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린 내용을 보면 빠르게 미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50대 이상이라는 연령보다는 어떻게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지 내원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50대 분들도 온라인에 많이 적응을 해서 스스로 치과를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50대 분들 중에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해서 자녀분들이 알아보고 부모님을 모셔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유입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제 블로그 글쓰기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실제로 직접 이제 50대 분들 중에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치과 블로그에 50대 임플란트 할 때 모르면 비용 낭비하게 되는 사실 2가지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녀분들이 검색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평생 가는 임플란트를 선물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임플란트를 선물해 드리려는 자녀분들을 타겟으로 글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분석입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최소한 이 정도 분석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분석도 없이 그냥 돈을 태워서 광고를 돌리게 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 환자, 경쟁사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이 세워지고 그 전략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지, 단순히 그냥 블로그 글 노출시키고 메타 광고 뿌리고 이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아니, 이걸 단순하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에 돈을 쏟아 부으셔도 정작 신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병원 아카데미 시작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원장님들 스스로 마케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원 마케팅을 원장님이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병원 마케팅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원장님 본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병원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채널은 무엇인지, 컨텐츠는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 건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장님 스스로 잘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마케팅 대행사를 쓰시든 마케팅 직원을 쓰시든 우리 병원에 딱 맞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망하는 병원 특징 2가지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3번째는 마케팅을 잘 했어요. 근데 한 번 왔던 환자가 다시 오지 않아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케팅 잘해서 신안도 많이 와요. 근데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한이라고 하죠. 구한에 대한 관리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한 번 오고 다시 안 오는 거예요. 핑크펭귄이라는 책 혹시 보셨을까요? 마케팅에 이제 정수가 담겨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최상의 이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2차적 이득을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질병 치료만 잘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 그 이상의 이득, 최상의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핑크펭귄이 아무래도 미국 원서다 보니까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가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를 해요. 그럼 이게 2차적 이득이 되겠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데스크에서부터 직원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원장님을 만났는데 목 디스크 권위자셔. 그래서 실력도 있고 원장님으로 떴던 환자에 대한 진정성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사분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 디스크에 관한 한 앞으로 이 병원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가면 되잖아요. 환자가 이 정도로 느끼게끔 하는 게 병원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로 두는 병원이 있고 최상의 이득을 어떤 병원의 존재 이유로 두는 병원이 있으면 이 두 병원의 매출이나 성장 속도가 같을까요? 환자가 재방문하는 확률이 같을까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처럼 우리 병원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이득을 주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 늘 고민하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사소하게는 환자분들이 처음 내원을 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초진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식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는지, 기존 환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안내가 나가는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아카데미에서도 마케팅 이외에 CS,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CS가 부족한 병원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해서 그 강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뷰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악플을 대응하는 방법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위한 SMS 문자는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해피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초진, 방문 시, 그다음에 한 달 후 확정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 원장님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잘하고 있냐 하는 지표는 신안 중에 현재 내원하는 환자분들 추천으로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수치를 통해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병원 10곳 중에 6, 7곳이 망해가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병원 매출 꼭 올리고 싶다, 떨어지는 매출 너무 걱정된다 라는 원장님이실 것 같아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500만원 병원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3Q 분석 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 정말 이분은 도움이 필요하다,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셨다 하시는 분들 딱 5분만 선정을 해서 병원 마케팅 전문가의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마케팅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